인생 최고의 순간을 만드는 원초적 힘, 프라이드. 제시카 트레이시 지음. 제시카 트레이시는 캐나다 브리티시 컬럼비아 대학교 심리학 교수이고 캘리포니아 대학교 데이비스 캠퍼스에서 사회심리학으로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1997년 에머스트 칼리지를 졸업하고 샌프란시스코의 작은 카페에서 바리스타로 일했던 그녀는 어느 날 자부심을 느끼고 싶다는 막연한 느낌에서 사로잡혀 하던 일을 관두고 심리학자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였다. 그 이후로 자신을 움직이게 한 바로 그 감정, 프라이드 연구에 매진하여 현재는 자부심과 자존감 분야의 세계적인 권위자가 되었다. 이 책의 서문, 무엇이 우리를 움직이는가? 1997년 나는 뉴 잉글랜드에 있는 한 작은 교양대학을 갓 졸업하고 5 친구와 함께 샌프란시스코 대륙을 횡단했다. 기말 시험과 과제 등 쉴 새 없는 스트레스로부터 벗어나 서해안을 여행하며 성인으로서 진짜 인생을 시작하는 것이 그 여행의 목표였다. 동네 카페에서 바리스타 자리를 구했고 그곳에서 카페 라떼와 근사한 참치 베이글 만드는 법 따위를 배웠다. 대부분이 화가나 작가이던 단골들과 친해졌고 매일 오후 3시경이면 지하의 파나 작업실에서 올라오는 카페 사장과 초코칩 쿠키를 나눠 먹으며 지냈다. 팁은 후했고 이보다 더 느긋할 수 없는 직장이었으며 동료들이나 카페 손님들과 나누는 대화는 지적 자극으로 충만했다. 점심시간과 손님이 몰리는 때만 제외하면 책 읽는 시간도 넉넉했다. 여러모로 살만한 인생이었다. 그러나 1년쯤 지나자 내 안에서 무언가가 솟구쳐 올라오기 시작했다. 동네 사람들은 내가 만든 특유 듀 라떼를 마시기 위해 우리 카페를 찾았지만 내 인생은 여전히 채워지지 않았다. 대학 시절에 내게 있던 그 무언가가 그리웠다. 그것은 주흥 넘치는 댄스 파티도 언제든 마음만 먹으면 뭉치던 친구 패거리도 매사추세츠의 호젓한 시골 캠퍼스의 깃든 평화로움도 아니었다. 그 따분하리 많지 조용한 샌프란시스코에서 내가 그리워한 것은 1990년대 중반 3 친구와 함께 대학 컴퓨터실을 차지하고 앉아 우리 손으로 창간한 시사 잡지에 매달려 밤늦도록 몰아치던 그 시간들이었다. 밤 깊은 시각, 도트 프린트 용지를 제대로 끼워 넣은 건지 초조하게 서너 번씩 점검하고 24시간 문이 열린 긴 코스로 낭탕탕 뛰어들어가 원고를 보낼 때의 그 느낌이 그리웠다. 나는 자기 자신보다 훨씬 중요하게 느껴지는 그 무언가를 위해 헌신하는 사람들과 함께 땀 흘려 일하는 시간이 그리웠다. 내가 말하는 것은 우리가 만든 잡지 첫 호가 캠퍼스 전역에 배포된 것을 보았을 때 느꼈던 감정이 아니다. 나는 일을 성공적으로 마쳤다는 사실에 대해서 혹은 사람들이 우리 잡지를 칭찬했을 때 느꼈던 감정이 그리운 것이 아니었다. 내가 그리운 것은 늦은 밤까지 열렬하게 일하면서 우리가 소중하게 여기는 일을 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 느끼는 자부심이었고 그것을 샌프란시스코의 바리스타 생활에서는 결코 얻을 수 없었다. 내게 그 자부심이 남아있지 않다는 것을 느꼈을 때 휴식이 끝났다는 것을 깨달았다. 진짜 인생을 시작해야 할 시간이었다. 자부심을 느끼고 싶은 욕구가 나를 다시 일으켰고 대학원에 지원했다.
아니나 다를까 그곳에서 나는 내가 정말로 소중하게 여기는 무언가를 위하여 날마다 매진한다는 느낌을 되찾았다. 자부심은 연구자로서 나의 새 출발의 시동을 걸어주었다. 자신에게 중요한 무언가를 추구하려는 사람, 의미 있는 삶을 시작하려는 모든 사람에게 새 출발의 마중물이 되어주는 것이 바로 자부심이다. 자부심을 느끼고자 하는 이 욕구가 인생의 야심을 자극하는 것이다. 레나 더덤은 해고로 그런 여자가 아니야. Not that kind of girl에서 친구와 파티, 자유가 넘치는 재미 위주의 청춘을 즐기던 20대 초반의 어느 날 이런 느낌을 경험했다고 서술한다. 야심이란 참 재미난 물건이다. 생각도 하지 못했던 순간 내 안으로 기어들어와 나를 움직이게 만든다. 분명 꼼짝도 하고 싶지 않다고 믿었던 그런 순간에 나는 무언가를 창조하던 시간이 그리워졌다. 우리가 인생이라고 부르는 이 긴 여정에 의미를 불어넣어 준 그것이 자부심을 느끼고자 하는 욕구는 살금살금 다가와 다양한 형태로 그 모습을 드러낸다. 더넘과 나의 경우에 그것을 자유분방한 생활과 안정적인 직업을 버리고 더 크고 더 나은 것으로 느껴지는 길을 추구하는 것이었다. 누군가에게는 가정을 꾸리는 것, 댄스 수업에 참여하거나 승진을 요청하는 것, 혹은 마라톤 훈련을 하는 것일 수도 있다.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들의 자부심 욕구는 시험 때 부정행위를 한다거나 시합에 앞서 약물을 투여한다거나 다른 사람의 공적을 낚아채는 등 무모하다 못해 자기 파괴적인 행동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지난 15년 동안 나는 사람의 행동을 결정하는 감정을 연구해왔는데 그중 가장 중점적으로 관찰한 감정이 프라이드, 즉 자부심이다. 내가 도달한 한 가지 결론은 성취와 창조, 혁신을 추구하게 만드는 가장 중요한 동력이 바로 자부심을 느끼고자 하는 욕구이며 따라서 미술과 건축에서 과학, 수학, 철학에 이르기까지 인류의 모든 문화적 발명을 가능하게 한 것이 바로 자부심이라는 것이다. 훌륭한 예술작품, 세계를 바꾼 과학적 발견, 첨단 기술 발명을 포함하여 우리 종이 거둔 많은 위대한 성취에 자부심이 적어도 부분적으로 기여했다는 이야기다. 이 이야기가 놀랍게 들릴 수도 있다. 우리는 창작자나 발견자, 발명가와 같은 사람들은 천재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다시 말해서 암과 진리를 향한 순수한 탐구욕과 더불어 그가 타고난 걸출한 능력을 발휘하여 지칠 줄 모르고 자기 분야에 헌신하는 사람이라고 여기는 것이다. 하지만 전설적인 천재라는 표현은 말 그대로 전설일 뿐이다. 탐구욕이나 지식욕만으로는 혁신을 이루어낼 수가 없다. 우리가 애써서 배우고 발견하고 성취하고자 노력하는 이유는 자부심이다. 물론 우리는 우리가 자부심 때문에 중요한 일을 한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우리는 우리가 올바른 사람이 되기 위해 노력하는 까닭이 자신에 대해 기분 좋게 느끼고 싶어서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그렇게 하는 것은 자신이 좋은 사람이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싶어한다. 하지만 우리가 그토록 스스로를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싶어하는 이유, 그 이유가 바로 자부심이다. 하지만 자부심이 우리를 반드시 좋은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것은 아니며 행복한 사람으로 만들어준다는 보장도 없다. 빌 게이츠와 워렌 버핏처럼 자부심은 동력으로 각고의 노력을 경주한 결과 엄청난 성취를 이루고 그 결실을 타인을 돕는 데 사용한 인물들이 있는 반면에 랜스 암스트롱 같은 사람도 있는 것이 이 세상이다. 물론 암스트롱도 엄청난 성취를 이룬 인물이다. 그러나 그에게 동력이 되었던 자부심은 그를 거짓말과 속임수 등 성공을 위해서라면 어떤 수단과 방법도 마다하지 않게 만들었다. 이처럼 자부심은 한 가지가 아니다. 세간의 칭송에 심취해 자신이 거둔 성공을 인생에서 가장 큰 미덕이자 강점으로 여길 때 느끼는 오만한 자부심도 있다. 틈만 나면 세상에 자신의 부와 지능, 사업적 수완을 자랑하는 도널드 트럼프, 자신이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운동선수라고 주장하는 우사인 볼트에게서 보는 것이 이 과시적인 유형의 자부심이다.
이런 자부심은 보는 이에게 밉살스럽고 불쾌하게 여겨질 수 있으며 위대함을 낳는 동력이 될 수도 있지만 이는 쇠락으로 끝날 수도 있다. 두 유형의 자부심, 즉 창조성을 드높이는 성취지향적 자부심과 자기 과시적인 오만한 자부심은 둘 다 우리 인간의 정신에서 많은 부분을 형성한 진화적 동인의 결과이지만 극도로 상반된다. 오만하고 자족적인 자부심도 우리 본성의 일부이지만 이 자부심은 좋은 사람이 되고자 하는 욕구와 성실한 노력을 이끌어내는 것이 아니라 권력과 지배력을 얻기 위해 타인을 공격하고 조종하고 기만하고자 하는 욕구를 유발한다. 그리고 그 힘을 손에 넣었을 때는 끝까지 놓지 않으려 한다. 이러한 양면성으로 인해 자부심은 천재의 행동의 동기가 되는 동시에 광기 어린 행동의 동기가 되기도 한다. 랜스 암스트롱은 어째서 이미 충분히 경이로운 자신의 사이클링 실력을 불법 호르몬 문제를 투여하면서까지 향상시키려 했으며 그것도 모자라 동료 선수들을 협박하고 올가매어 똑같은 불법 행위를 하게 함으로써 발각 가능성을 기하급수적으로 높인 것일까? 떠오르는 스타 심리학자였던 디데릭 스테이플은 어쩌다가 실험도 실제로 수행하지 않고 데이터를 날조하게 된 것일까? 가짜 데이터를 들키지 않기 위해서 동원해야 할 고도의 속임수와 갖가지 손질에 공을 들이느니 그냥 실험하고 조사를 하는 것이 훨씬 더 수월한 일이었을 텐데 말이다. 재미있는 과학 저술가 조나 레논은 왜 충분히 흡입력 강한 이야기를 써놓고도 내용을 각색해서 책이 독자들의 서구에 꽂히지도 못하고 회수당하는 위험을 무릅썼을까? 무엇이 이 능력을 출중하고 성공한 개인들에게 이미 가진 것에 그토록 만족하지 못하고 조금만 더를 위해 모든 것을 걸게 만들었을까? 오만한 형태의 자부심은 이들의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해명해주며 어쩌면 그것이 유일한 답일지도 모른다. 그렇다. 자부심은 사람이 추구하는 위대함의 원천이지만 걷잡을 수 없는 전략의 원천이 될 수도 있다. 이런 이유로 다른 어떤 감정보다도 자부심은 인간 본성의 한가운데 자리 잡고 있다고 할 수가 있다. 자부심이 진화된 즉 우리 종이 타고나는 감정이라는 것은 상대적으로 최근에 이루어진 과학적 발견이다. 나를 포함하여 다른 여러 심리학자들의 연구를 통해 자부심은 학습을 통해서 느끼는 감정이 아님을 밝혀졌다. 다시 말해 자부심은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느끼는 것이며 우리는 자부심을 느끼도록 진화했다. 이는 자부심에는 기능과 목적이 있음을 의미한다. 그렇다면 자부심의 목적은 무엇일까? 자부심은 타인들의 자신을 어떻게 보는지 그리고 이에 못지않게 중요한 것으로 우리 스스로가 자신을 어떻게 바라보는지에 관심을 갖게 만든다. 자부심은 우리가 자신에 대해서 좋게 느끼고 싶도록 스스로를 유능하고 힘있는 존재로 느끼고 싶도록 만든다. 자부심은 또한 스스로에게 나는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가를 생각하게 하고 그 사람이 되기 위해서 필요한 모든 노력을 하게 만든다. 자부심을 느끼고자 하는 욕구는 따라서 우리로 하여금 최고가 되기 위해 노력하게 만들 뿐만 아니라 때로는 속임수를 쓰고 거짓말을 하며 남을 이용하게 만들기도 한다. 만약 자부심이 자신이 추구하는 것을 성취하게 만들어준다면 우리는 이를 통해 사회를 구성하는 복잡한 위기의 사다리의 상층부로 올라갈 수 있을 것이다. 즉 자부심이 우리 종의 진화 과정에서 수행하는 궁극의 기능은 사회적 지위의 상승에 이바지하는 것이다. 자부심은 우리에게 권력과 영향력, 타인에 대한 통제력을 행사할 권한을 가져다 준다. 이러한 결과물은 적응성의 소산이다. 위계 구조의 상부에 있는 이들이 하부에 있는 이들보다 생존과 번식에 성공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자부심은 우리의 사회적 지위만 상승시켜주는 것이 아니다. 우리로 하여금 더 나은 사람이 되기 위해 노력하게 만들며 타인에게 배우고 창조하고 혁신하기 위해 노력하게 만든다. 자부심이 존재하기에 우리는 문화적 유산을 학습하여 자기 것으로 삼고 이를 토대로 더욱 개선하기 위해 땀을 흘리는 것이다. 요컨대 자부심은 우리를 많은 면에서 다른 어떤 종과도 같지 않는 놀라운 존재로 만들었으며 부당한 인류 문화의 진화를 이루어왔다. 하지만 자부심이 진보와 혁신의 동력이만 한 것은 아니어서 거기에는 우리의 행동과 사회적 위계, 타인을 대하는 태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어두운 면도 있다.
오만한 자부심 또한 성취 지향적인 진정한 자부심만큼이나 강력한 힘을 발휘한다. 타인을 돕고 싶은 마음을 일으키는 것이 자부심이지만 타인 위에 군림하려는 욕구를 일으키는 것 또한 자부심이다. 자부심은 죄악으로 느껴질 수 있을 뿐더러 그 중에서 아주 심각한 경우도 있다. 고대 기독교에서는 자부심을 최일지종의 하나로 간주했을 뿐만 아니라 태만과 탐욕, 식탐, 욕망, 시기, 분노 등 만악의 근원으로 여겼다. 하지만 이 책에서는 우리가 좋은 사람이 되기 위해 우리의 자부심을 포기할 필요는 없다고 하는 사실을 설명할 것이다. 아니, 우리에게는 자부심이 필요하다. 그것이 어떤 자부심일지는 우리의 선택에 달려있다. 이 선택에 따라 자부심은 우리에게 도움을 줄 수도 해를 끼칠 수도 있다. 살아가면서 문득 어떻게 채워야 할지 알 수 없을 삶의 공허를 경험하는 이유 또한 자부심을 느끼고자 하는 욕구에서 찾을 수 있다. 자부심이 어떤 것인지 이해하고 이 감정이 우리 삶에서 얼마나 중요한지를 받아들인다면 우리는 이 감정을 자신이 목표로 하는 사람이 되는 데 동력으로 삼을 수가 있다. 하지만 그 감정을 제대로 제어하지 못하면 오만한 자부심이 그 자리를 차지하여 잘못된 판단과 행동을 일삼다가 스스로도 알아보지 못하는 사람이 되어 삶이 통째로 무너질 수도 있다. 자부심의 심리학을 통해 우리는 이 두 유형의 차이와 더불어 두 유형 모두 우리 안에 존재함을 이해하고 둘 중 한쪽을 선택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는 자부심을 부정하거나 억압하려 할 것이 아니라 사람을 사람답게 만들 수 있는 더 바람직하고 이로운 자부심을 추구해야 한다. 자기 안에 존재하는 자부심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야말로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인생에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어떻게 그 목표에 도달할 것인지를 알아낼 수 있는 왕도가 된다. 또 지금의 인생에 무언가 빠져있다고 말하는 내면의 목소리 역시 가장 나다운 나를 어떻게 찾을지를 알려준다. 그 목소리는 우리 안에서 무언가를 이루고자 하는 의욕을 일으키고 의미 있는 무언가를 행하게 만들며 그리하여 세상에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되게 만든다. 즉 자부심을 느끼고자 하는 욕구는 우리를 자신이 되고자 하는 그 사람이 되는데 필요한 것을 하도록 이끄는 길잡이자 동력이다. 이 책이 추구하는 궁극적인 목표는 그러한 어두운 충동은 통제하고 진정한 자부심의 목소리를 따를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나는 자부심이 심리학이 우리 종의 모든 일원이 타고난 이 능력을 10분 발휘하여 더 나은 자, 더 나은 삶을 추구하는 데 이바지하리라고 믿는다. 자부심은 우리가 스스로를 뿌듯하고 보람되게 느끼게 하는 힘이며 우리 삶을 바꿔놓을 힘이라고 본다.